초등에서 중1까지 영재원을 준비하게 되면 여러분이 뭐 공부 자극, 동기부여 이런 고민을 하지 않더라도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영재원을 준비하게 되면 좋은 점과 또 치명적으로 주의해야 될 점, 그리고 준비해서 합격하는 방법, 교재, 추천서 잘 받는 법 등등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3월 무료 이벤트도 함께 준비했으니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드림맘입니다. 아이들이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를 받고 자신의 꿈을 향해서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 더 바랄 게 없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희망을 주는 부분 중에서 영재원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합격을 하게 되면 어떤 점이 장점이 있는지, 그러면서도 이런 점은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단점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024년도에 영재원 준비를 위한 교재, 지원 방법, 추천서 등등에 대한 리얼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막상 다닌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 다니게 될 땐 이런 점이 너무 효과가 좋더라라는 것과 아이고 이런 걸 알고 있었더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리얼 꿀팁들을 골라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교육청, 교대, 연대 영재원의 4사반까지 해서 중3까지 다니게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장점이라 하면 정말 우리가 문과형이었던 아이가 이과 계열로 완전히 턴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거길 다니면서 수과학에 대해서는 정말 자기들이 친구들이 다 하니까 덩달아서 하는 부분도 있고 관심도 생기게 되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하지 욕심, 샘 같은 선의의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영재원을 다니지 않았다면 우리 아이가 정말 그렇게 수학적으로 깊이 있게 공부를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 친구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이렇게 수과학 쪽이다 보니 그쪽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졌고, 특히나 의대에 관심이 많은 아이라면 이쪽에서도 생물과 화학 쪽으로, 또 이공계 쪽이라면 물리를 포함해서 역시 메인은 수학이 되겠는데요. 이런 쪽으로 이제 길을 가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고, 특히나 공부 자극을 받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자기 주도 학습, 우리 부모님이 너무너무 원하시는 자기 주도 학습을 하는 그런 이제 메인 역할을 한 부분이 영재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단점도 아주 만만치 않은데요. 우리가 못 모르고 이렇게 이런 팁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무작정 남들 열심히 하니까 더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하는 아이 모습에 으쌰으쌰하기만 했는데 나중에 보니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이게 뭐 보통은 보면은 교육청은 그 정도의 과제를 내주지 않지만 중학교를 가게 되면은 이제 학교 내신에 대한 관리하는 연습도 좀 해야 하고 학교 과제물에 대해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래서 결국은 보면 고등학교 가서 내신 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큰 이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중학교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영재원 중에서도 특히 대학 부설 영재원을 가게 되면 아주 빡센 과제를 주게 되고요. 그리고 같이 그룹으로 해서 이제 과제를 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R&D 같은 그런 이제 좀 심도 깊은 그런 과제를 주게 돼요. 어떨 때는 한 달 동안 이걸 연구해도 답이 나오지 않을 만큼 고난이도의 그런 문제를 주기도 하는데요. 중학교의 내신 관리 부분에도 좀 소홀히 하게 되는 그런 경향도 생기고요. 또 수학, 과학의 경시를 한다고 더 이제 아이들이 하니까 그 부분에 빠지다 보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교육 과정과는 조금 거리가 먼 패턴에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나가기 때문에 밸런스가 맞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학교가 좀 굉장히 숙제도 많이 내주는 학교다. 그리고 서로 경쟁이 심한 그런 이제 대치동이나 그런 쪽이라고 한다면, 중학교에 2, 3학년까지 가서 이걸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내신 부분에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고,
공부에 흥미를 잃게 되는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는 걸 자주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주의하고 시작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이 부분만 피하고 적절히 조율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수과학을 좋아하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준비법 하면 이제 막상 이제 걱정이 되고 막막하잖아요. 이제 하시던 진도대로 나가시면서 영재원 준비를 위해서 몇 가지의 교재를 보시는 게 정말 좋은데요. 일반적으로 자주 말씀드렸던 1031, 그리고 안샘의 창의 사고력 수학, 그리고 영재성 검사의 창의적 문제 해결력 등을 풀어보시면서 연습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육청의 영재교육원 모의고사나 대학 부설 모의고사를 함께 보시면서 이 풀어보면 내 아이는 교육청 쪽에 좀 잘 되겠구나, 아니면 대학 부설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겠구나,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되실 텐데요. 그래서 지금 3일부터 이렇게 어느 정도 준비를 해 나가시면서 우리 아이가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제 연습을 시켜 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교육청과 대학 부설 이제 중에서 어디를 선택할까 한다면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둘 다를 지원을 해 보시고요. 합격한 쪽으로 가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보다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 아이가 이제 어떤 데가 이제 들어가게 합격할 수 있는가를 체크해 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원 방법은 옛날과 다르게 많이 간략해진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는 GED라고 해서 영재교육 종합 데이터베이스라는 부분에 들어가서 직접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이루어지는데요. 이게 보통 교육청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대학 부서는 보통 그 대학 사이트에 7월에서 8월 사이에 열리기 때문에 그 공지를 꼭 체크해 보셔야 한다는 점이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교사 추천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교사 추천이 간략하게 교육청처럼 체크하는 체크리스트로 이제 학생이 어떤 아이라는 걸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곳에서는 직접 교사가 추천서를 써야 하는 그런 곳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꿀팁을 알려드리면요. 선생님이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선생님이 너무 바쁜데 이런 추천서를 달라고 한다는 부분이 조금 부담스럽게 선생님이 느끼실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학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어머니들이 좀 아시는 분들은 미리 아이의 그런 히스토리, 지원하는 수과학 쪽에 지원하는 분야의 그 히스토리를 써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해 왔고, 그리고 아이가 수상했던 경력들, 그리고 관심사 같은 거를 이렇게 이제 딱 정리를 해서 선생님께 드리게 되면 선생님이 이 아이에 대해서 저보다 더 정확하게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교사 추천서에 좀 더 아이를 잘 담아서 잘 녹여내어서 장점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미리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정말 필요하다는 걸 알아두시면 정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면접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시험 준비를 위해서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교재를 가지고 준비를 하다가 보면 이 아이는 여기를 준비하면서도 늘 모르는 문제나 또는 한 문제를 택해서 엄마나 아빠 앞에서 문제 풀이를 설명하는 것들을 연습을 하시면 참 좋은데요. 왜냐하면 면접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나중에 가서는 이공계 계열이나 해외 대학을 가게 될 때에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줘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서 항상 이런 것 중에 한두 문제 조금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엄마 아빠나 친구들과 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연습을 하게 되면 면접에 크게 이렇게 어려움 없이 할 수 있고요. 문제집 자체에도 그런 것들이 연습하는 훈련들이 되어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영재교육원을 다니게 되면은 좋은 장점과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지원법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이가 어떤
분야를 하는 친구들과 만나느냐, 또 어떤 거를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컬러가 달라진다라는 걸 키우면서 느끼게 되었어요. 어떨 때는 아이가 굉장히 자신감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좋아하는 게 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 영재원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저는 이 영재원 덕분에 수과학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진 많은 친구들을 봐왔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적극 추천드리고요. 뭐 한두 달을 해서 그냥 합격했어라고 하는 아이들은 그냥 잘하는 아이들일 것이고, 이제 차근차근 준비를 하신다면 이제 3월부터 이제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기 학과에 있는 것과 심한 문제까지 잘 다루고, 또 뭐 더 할 수 있다면 더 하고, 너무 무리수는 두지 않으면서 차근차근 준비해서 올해 준비해 보고, 안 되면 내년에도 준비한다라는 여유 있는 마음과 함께 아이가 그런 다양한 집단의 아이들을 보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정말 이렇게 생각보다도 이쪽에 공부해라 라고 하지 않더라도 하게 되는 이런 신기한 경험도 하게 될 거예요. 오늘의 영상도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에도 여러분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